그래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도 애썼다. 거울 보면서 재현아 잘했다.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 너는 알잖아. 너 오늘 최선을 다했어. 라는 그 말을 소리내서 할 때 그 말을 내가 한번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한번 해보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박지원 소장님의 신간, 이 조용한 회복이라는 책과 함께 우리 박지원 소장님의 마보험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일까지 왔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 그다음에 사랑, 일, 죽음 이렇게 4챕터로 우리의 인생을 따라서 이렇게 이 책을 구성을 하셨잖아요. 이제 일로 왔는데 사실 이 일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정말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연결의 대화 교육을 하시면서 저는 진짜 박지원 소장님한테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이 직장인들의 삶을 사실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그걸 배워서 가정도 회복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사실 다른 책에서도 좀 다루셨고 이 책에서도 다루셨는데 그중에서 소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사직한 사람. 진짜로 깜짝 놀란 게 8주 가정을 마친 날 사직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았다. 네. 이 얘기하면은 이제 기업교육 담당자들이 약간 연락이 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교육 안 그래도 그 팀에서 사실 2명이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야 비상이 걸린 거 이거 뭐냐 지금 교육의 효과가 이게 지금 사직이냐 해서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주는 것이 사실은 맞다. 근데 멀리 보면 그게 맞고 이제 그분에 대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조직에 있는 게 조직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알았고 두 번째 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 역시 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교육을 통해 알게 됐다. 되게 인상적인 그렇죠. 되게 인상적인 분이었었고요. 또 한 분은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노조를 관리하시니까 되게 민감한 일을 하셨는데 서울에 계셨던 분인데 지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하고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듣는다는 게 뭘까? 저희하고 이제 듣기 훈련을 몇 주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갈등의 대상자에게. 내가 오늘 기차 타고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까? 한 3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오시려고 그러느냐? 딴 이유는 없다. 좀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흐렸는데 무조건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그로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대요. 근데 들을 때는 자기가 딱 기억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을 끊지 않겠다. 내가 오늘 하루를 비웠으니까 이 사람의 말을 끊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내적인 규칙을 세웠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많은 말을 하다 중간에 멈출 때 내가 이 사람의 들은 말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물어보겠다. 반영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내가 추측해보고 오겠다. 이 3가지를 이제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가신 거예요. 너무 잘 가르쳐주네. 잘 가르쳤고 잘 연습하셨고 그랬는데 이분이 중역이셨거든요. 이분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소장님, 제가 이분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치유가 있는가? 있어요. 그렇네요. 조직 안에서의 치유는 첫 번째 숫자가 치유고요. 근데요. 그에 못지않는 치유가 경청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내 의견이 들려진다는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되게 기억나요. 맞아요.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건 이게 조직이든 가족이든 뭐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내가 이게 정말 몸을 열고 들어줄 때 거기서 저는 진짜 치유와 관계 회복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너무 정말 좋은 아니 근데 갑자기 웃긴 생각이 하나 든 게 우리 둘이 이제 명상을 하고 우리가 대화 훈련하는데 지난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안 들었더니 이제 유종은 대표님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그치.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듣냐 대화 훈련가가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입금을 하면 듣는다. 그랬더니 이정은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돈은 네가 내야지라고 말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했다는. 맞아요. 예.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직장인들에게 일터에서 사실은 연결의 대화가 전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사람, 빌런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화가 진짜 힘들구나. 여기도 사실 약간 내용이 있었어요. 그 소장님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바꿔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그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어떤 빌런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운 분. 이제 어려워도요. 그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는 태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첫 번째로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두 번째 정말 그 우리 성격장애 여러 가지 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나르시스틱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중재를 하거나 대화 훈련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특히 중재의 원칙이 있어요. 중재의 원칙은 사전 중재에서 A와 B가 모두 나는 A는 B와 갈등을 풀고 싶다. B는 A와 갈등을 풀고 싶다라는 사전 중재에서의 합의가 있어야만 네, 그래야만 본 중재에서 만나는 시간과 노력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A는 B랑 풀고 싶다고 하는데 B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서 제가 나한테 와서 모든 걸 나한테 맞추지 않는다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중재는 저희가 안 해요. 네.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화해하고 싶다라는 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경험한다면 저희가 중재가 돼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이랑 헤어질 건데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저희가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빌런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든 원인을 남에게 두는 사람. 모든 원인을 회사라는 시스템으로 두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되고 자발적이어야지 되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가 그렇죠. 변화의 필요성조차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일부 이런 부분을 변화하고 싶고요.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런 부분을 조금 도와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조율 능력이 있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 훈련이 굉장히 의미 있죠. 근데 이 책에서도 좀 제가 느꼈는데 회사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기 내면화하고 수치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마보에서 또 온 사연 중에 하나가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말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신입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물어봐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막 내 성격을 바꿔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그게 너무너무 또 힘든 직장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장인들에게 소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그 사회라는 공간이 개인의 인정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인정욕구 너무 중요하죠. 인정욕구 너무 중요한데 인정을 받는 방식과 속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하다 보면은 저희는 신입사원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교육비 이슈도 있고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다면 평가를 해서 한 2, 3년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이분은 우리 회사에서 역량적으로는 되게 필요한 사람이나 관계를 맺거나 리더십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약간의 평가 기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위 평가로 이분들은 조직 안에서의 말과 행동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래서 이제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동료나 팀원으로부터의 이 떠받쳐주는 이 리더십의 평가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도 오시거든요. 이 인정을 이분들이 어떻게 받는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MBTI에서 I다, 뭐 E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묵묵히 말은 없지만
침묵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수행으로 보여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하나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 어필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두 건강한 방식인데요. 후자가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볼 때는 조금 빨라 보여요. 그런데 이 전자도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루 하고 간두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잖아요. 오래 일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사람들에 대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내향적이고 나는 이렇게 막 자기 주장도 강하지 않은데 내가 이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되게 좋은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조직이라는 곳이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숫자로, 그러니까 결과로 그것을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곳이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과정의 인정을 충분히 해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학교나 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도 애썼다. 거울 보면서 재현아 잘했다.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 너는 알잖아. 너 오늘 최선을 다했어. 라는 그 말을 소리내서 할 때 그 말을 내가 한번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한번 해보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내가 나한테 스스로 너 오늘 하루 잘했어를 소리내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신경계의 안정을 위한 신호예요.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침실 들어가는 딱 그 문간에 오늘 하루 수고했다라는 말을 붙여놨거든요. 네.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되게 별거 아닌데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리내서 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일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 책 말고 조용한 회복 말고도 일터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 많이 쓰셨잖아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연결의 대화로 도움을 받고 싶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책 중에서는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가 대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되게 활자가 많고 책은 두꺼운데 그걸 같이 파트너랑 워크북처럼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 실습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터에서 마음이 좀 힘드시거나 진짜 일터에서 좀 실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런 스킬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죽음 섹션에서 다시 뵙죠.